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2024년에 새해가 밝았고 올해는 더 풍족하고 더 멋진 종목들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는 AI 반도체 칩넷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칩넷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AI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9만 구독자 기원이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칩넷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이 증권사가 증시 전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물론 100% 맞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 대표 증권사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디가 가장 전망이 좋느냐를 확인을 해보니까 새해 1위는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5곳은 투자 추천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았고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는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따지면은 뭐 엔비디아 또는 인텔 뭐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 쪽으로 기울겠죠. 그래서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그룹장은 감산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전방 수요 회복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반도체가 긍정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민균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 배분 본부장은 생성형 AI발 혁신에서 한국 주식 중 실질적 수혜가 예상이 된다. 역시나 AI 반도체가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증권사 5곳 모두 제가 모두 적진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성장 기대감을 언급을 했고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1등이 반도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반도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피셜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많은 곳에서 어디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3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C가 뭔가요? 써 있죠. 올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 서비스로 칩넷의 C, CXL의 C, 커스터마이즈드 칩의 C. 그래서 우리는 3C라고 얘기를 합니다. 칩넷, CXL, 고객 맞춤형 칩 등 이른바 3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오늘 집중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CXL 아니고요. 맞춤형 칩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칩넷에 관심을 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AI 가속기 신제품 MI300X를 공개한 팹리스 AMD는 칩넷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칩넷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판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를 하나로 조립한 겁니다. 퍼즐처럼. 그게 칩넷이에요. 그래서 칩넷은 GPU, CPU, 입출력 단자 등을 각각의 공정에서 생산한 뒤 합치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모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만든 다음에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이 뭡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맞추고 싶은데 크기를 맞추고 모양을 맞춰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맞춤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전력이라든가 또는 이 성능이 좋은 쪽으로 맞춰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칩 생산의 트렌드는 CPU, GPU 등 여러 기능을 지닌 반도체를 동일 공정에서 하나의 다이 위에 집적하는 통합 칩셋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한 방에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작은 반도체라든가 또는 작게 제품이 나오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크기는 작은데 더 나은 반도체,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 전력을 덜 먹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통합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그 같은 곳에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맞추기 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크게 맞춰서 따로 조립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칩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미세 공정 진입으로 칩 설계의 어려움이 커졌고 수율 하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수율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더 나은 반도체를 한 방에 같은 다이 위에 만들려다 보니까 점점 분량이 늘어나고, 왜 초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분량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각 반도체에 가장 적합한 공정에서 양산을 한 뒤, 그러니까 얘는 이 환경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저 칩은 이 환경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고 저 칩은 여기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은 가장 수율이 높은 환경에서 각자 칩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모아서 조립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칩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덜 들죠. 효능은 더 올라가죠. 수율도 올라가고요. 충분히 기능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게 없더라. 칩넷을 당연히 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칩넷 시장 규모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8조 4천억 원에서 2028년 약 192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년 만에 거의 20배 이상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칩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할 정도로 업계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초미세 공정 진입이 지금 상당히 현실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이어폰에도 반도체가 초미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칩넷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칩넷을 실제로 지금 쓰는 곳이 있나요? 아까 AMD가 쓴다고 했는데 뭐 예시가 뭐 AMD 말고는 없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 실제 이 칩넷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로. 이게 칩넷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의 칩으로 나오는 게 아까 통합 칩셋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빼서 조립을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칩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아니 똑같은 모양인데 뭐하러 이거를 조립을 합니까라고 하는데, 모양이 똑같다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비용이 좀 덜 든다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이 구조 또는 이 조립을 다르게 한다면 이 반도체 모양 또는 기기 모양에 따라 세로로 길게 또는 가로로 길게 또는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보다도 이게 효율적으로나 아니면은 성능적으로나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하나하나를 이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장 이 확률이 높고 가장 잘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서 더 나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낫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인텔도 우리는 칩넷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AMD뿐만 아니라 인텔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텔은 코어 울트라. 코어 울트라가 뭡니까? 최근에 우리가 갤럭시 북4 그다음에 LG 그램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가 뭐죠? 그게 코어 울트라죠.
그래서 코드명 메테오레이크의 혁신을 AI로 포장을 했지만 그 근본은 칩넷이더라. 왜 칩넷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나은 반도체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능이다. 코어 울트라는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로는 최초로 도입된 칩넷 제품이며 MPU와 아크 GPU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입니다.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합친 거죠. 처음부터 같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서에 칩넷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더 다양한 기능, 당연히 MPU, GPU 이거저거 꽂다 보면 기능이 늘어나겠죠. 더불어서 유닛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 코어 울트라의 가장 큰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와, 온디바이스 AI가 최고다. AI 가속기가 들어가서 네트워크 없이도 AI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근본으로 가면은 결국엔 칩넷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칩넷이 아니었다면은 너무 비용이 과다하고 너무 지금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AI를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신기술인 칩넷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칩 하나로 설계하면 모든 분야에 최적의 프로세서와 유닛 조합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항상 같은 모양이니까. 근데 칩넷으로 파편화, 하나하나 따로 만들면 원하는 조합으로 투입이 가능하죠. 얘는 이렇게, 쟤는 저렇게 마음대로 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칩넷이 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칩넷에 대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를 더 투자를 하거나 더는 더 늘리려는 의지가 좀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충분히 있더라. 보시면 인텔과 TSMC 투자 공세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는 컨퍼런스에서 1나노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칩에는 2천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직접 시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5나노 미만의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통합 칩셋이 힘들다. 이거는 수율도 안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나노 공정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칩넷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적의 1나노 공정의 수율이 가장 좋은 반도체 환경에서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서 합치는 거죠. 인텔의 경우 업계 최초로 유리기판 패키징 기술을 도입해 이르면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리기판이 뭔데? 유리기판은 반도체 시장의 미래 기술로 칩넷 패키징 적용에도 가장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칩넷 패키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력을 개발해서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란 뜻이죠. 그래서 유리 기판이 상용화될 경우 칩 설계자들은 단일 패키지 내에서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타일을 탑재하고 더 뛰어난 유연성과 낮은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리 기판을 쓰면은 크기는 작은데 전력은 덜 먹고 성능은 더 좋은 칩넷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텔은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TSMC는 초미세 공정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과 TSMC 모두 투자 공세가 강하다. 칩넷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방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는 뭐 합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하니? 라고 보니까 삼성전자도 차세대 칩넷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최근에 삼성전자의 자체 AP, 그러니까 어플레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엑시노스에 대해서 3D 칩넷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칩넷은 칩넷인데 3D 칩넷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위로 쌓는 겁니다. 옆으로 놓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걸 우리는 3D 칩넷이라 부르고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AP 엑시노스 시리즈의 차세대 패키징인 3D 칩넷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는 3D 패키징 기술은 전체 패키지 크기를 줄이는 데 용이하고 칩 간 연결성을 높여 대역폭 전력 효율성이 상승합니다. 똑같은 소리죠. 결국에는 크기는 작은데 성능은 좋고 전력은 떨어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차세대 반도체 또는 비싼 반도체의 그냥 기본 조건입니다. 더 작고 더 좋고 전력은 덜 먹게. 그래서 이걸 3D 패키징으로 한번 엑시노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한 자릿수의 나노미터까지 진화하면서 공정 난이도 또 내부 구조의 복잡성이 높아진 것도 칩넷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말 커다란 슈퍼컴퓨터에만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하나로 그냥 통일화시켜서 갖다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모든 제품들, 뭐 냉장고, 로봇 청소기 등등 다 들어갈 준비가 돼 있죠. 그럼 이제는 하나하나 크게 맞추고 하나하나 효율에 맞추고 하나하나 성능에 맞춰서 반도체를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공정을 만들자니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 반도체를 하나하나 그냥 따로 만들어서 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칩넷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에 3D 칩넷을 사용해 보겠다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슈퍼컴퓨터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칩넷을 접목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겠죠. 크기나 전력이나 성능은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에 나아가는 미래에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차세대 칩넷 수혜주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3S입니다. 일단 3S는 칩넷 캐리어를 만든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반도체 칩넷 패키징 전문 기업 실리콘 박스사와 칩넷 공정용 캐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GPU가 칩넷 기반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전망에 칩넷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실리콘 웨이퍼를 보통 유리로 만들어진 캐리어 웨이퍼에 일시적으로 부착해 생산 공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칩넷 캐리어를 만든 기업이 3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S가 사실상 삼성전자랑 뭐 연관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연관이 있습니다. 3S 이 웨이퍼 캐리어를 삼성전자에 공급 중이고요. 3나노미터를 두고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는 3S가 주목입니다. 3S는 웨이퍼 생산업체에서 완성된 웨이퍼를 반도체 생산업체로 출하 수송하는 데 이용되는 클린 진공 박스, 바로 웨이퍼 캐리어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 진공 박스를 우리는 FSB라고 부르고요. 전 세계적으로 3S를 포함해 4개의 사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간 고객사 확보 경쟁에 아마 칩넷에 대한 기대감, 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의 성장에 따른 칩넷에 대한 성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칩넷 캐리어까지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넷이 커지면은 당연히 공급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고 실적도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S 바닥권에서 우리는 21선 근처 관심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도 관심 가지고 있는 미래 3C 중에서도 우리는 칩넷 관심 가지고 그중에 3S. 근데 이거를 3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S라 불러도 되고요. 편한 대로 3S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3S, 3S 틀린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까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받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기원 자료 공개하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 9만 명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밑줄의 본전이죠.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일, 28일, 27일, 26일, 20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로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시형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저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기시고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